필수 예제 7번을 보자. 자,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100개를 추출했대. 추출 개수가 100개다. 자,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자,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1000이랑 50은 1000이라는 값은 추출한 100회의 표본 평균이고, 오케이? 50이라는 값은 엄밀히 말하면 표본 표준 편차다. 즉, 표본, 말 그대로 100개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일 때, 다음 추정을 하시오. 자, 첫 번째 보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무엇에? 모집단의 평균값을. 자, 해보자, 그러면. 95% 신뢰 구간은 뭐였냐?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평균이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였죠. 형태가. 95% 신뢰 구간은 x바는 1000이다. 1000 빼기 1.96의 추출 개수 100이다. 루트 100분의 시그마 대신에, 자, 여기서 모 표준 편차가 안 주어졌지.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구했다. 50으로. 그때 어떻게 한다?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대체해서 씁니다. 추출 개수 100개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분자에 50을 올리자. 1000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50, 루트 100분의 50. 이렇게 95% 신뢰 구간이 정해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 형태, 그 신뢰 구간에 대한 공식 형태 그대로 각각 값들을 대입하면 그게 신뢰 구간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1000 빼기 1.96에 10분의 50이니까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고, 1000 더하기 1.96에 곱하기 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5% 신뢰 구간이라고 보는 녀석이다. 이 부등식 자체를 적어주면 돼. 신뢰 구간의 녀석은 부등식을 말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보자. 99%. 자, 99%는 뭐만 바뀌면 되냐? 상수값만 바뀌면 된다. 그치? 문제에서 2.58이 0.99니까 똑같아. 형태는 똑같은데 상수가 1.96에서 2.58로 바뀌었을 뿐이야. 99% 신뢰 구간은 1000 더하기 2.58에 루트 100분의 50으로 숫자 값만, 상수 값만 대체해서 1.96에서 2.58로 바뀌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서 필수 8번을 볼게.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10이라는 값은 뭘 준 거냐? 말 그대로 진짜 모 표준 편차를 준 거다, 얘는. 오케이? 자, 그때 n개를 추출해서 n개 추출해서 뭐로? 모평균을, 모집단의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 구간 95% 추정했대. 추정해서 나온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그때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뭐냐? 이게 신뢰 구간인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지. 됐습니까? 추정한 신뢰 구간의 간격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일 때. 자, 보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였냐? 2 곱하기 1.96에 추출 개수 루트 n분의, 여기서 이 시그마는 10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겠지. 그게 베타 빼기 알파고, 그 값이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요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1.96 곱하기 20 나누기 1.4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부등식을 풀면 마지막으로 계산이다. 계산은 그냥 하고 자, 필수 9번에서 이제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교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여기서도 표준 편차 0.4는 모 표준 편차를 준 겁니다. 그때 신뢰도 95%로 수정한대요. 자, 그때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0.1 이하가 되도록 하시오. 자, 추정 해보자면 n 값은 x바 빼기 1.93 여기서 얼마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 함정을 파놓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단서에서 문제를 보자. 절대값 z가 2 이하의 확률을 뭐라 하자? 이 확률을 0.95라고 한대. 단서 얼마 된다? 그치? 이 말은 절대값 z가 2 이하면 실제로는 z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이하일 때의 확률을 0.95라고 하지. 그럼 이 경우는 95% 추정은 보통 상수값을 신뢰구간 정할 때 1.96을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얘는 1.96이 아니고 2를 쓰란 말이지. 아까 상수값이 어디서 나왔다? 표준화시킨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 확률이 0.95일 때를 1.96 쓴다고 했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고. 1.96 말고 뭘 써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이 0.95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상수를 쓸 때 2를 써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상수가 나온 이유가 표준 정교분포의 확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값을 보자. x바 빼기 1.96 얘기가 아니고 2를 써야지. 루트 n분의 0.4 n값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요게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라고. 오케이? 상수 잘 봐야 된다. 앞에서는 8번에서는 1.96 그대로 줬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고 이것처럼 조금 상수를 다르게 쓰면 이걸 써야 돼요. 알겠어요? 확률값에 해당하는 표준정교분포에서의 신뢰도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주어진 상수값을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과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이 식에서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는 아까 표준화식에서 나온 거 x바 빼기 m은 첫 번째 식 루트 n분의 0.8 이상. 또 위에 부등식에서 x바 빼기 m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0.8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의 절대값은 루트 n분의 0.8 이하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부등식을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고 그 차이 값이 뭐이야? 차이가 0.01 이하. 이 값이 0.01 이하가 돼야 된다고 문제의 단서가 나왔지. 따라서 루트 n분의 0.8이 0.01 이하이므로 루트 n은 80 이상이다. 됩니까? 그래서 실제 n 값의 최소값은 80의 제곱인 6400 이상이 돼야 된다. 알겠니? 요 단서를 심하고 신뢰도에서 표준 적용분포의 확률이 어떤 상수에 대해 주어졌는지 이거 잘 봐라. 그래서 2를 갖다 쓴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이제 뭐냐?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학원 끝이다 이게. 모비율의 추정. 자, 모평균의 추정과 거의 비슷해.
식의 형태는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 자, 아까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관계. pH. 모 비율이 P 녀석에서 N개 뽑자. N개 추출한 표본 비율 pH은 원래는 표본 비율의 평균값은 모 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 n분의 pq로 바뀐다고 했다. 전 시간에 방문한 거. 자,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 비율이 p햇인 표본으로부터 모 비율을 p를 이제 역으로 추측하는 거야. n개 뽑았어요. 그 안에 표본 비율이 있겠지. 특정한 사건이 나올 확률 pL 추출 개수 n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x라고. 그러면 표본 비율로부터 모 비율의 추정은 모 비율을 모르니까 추측을 하는 거다. 모 비율을 모르니까 추측을 하니까 여기서 표본 비율의 평균값 p랑 표본 비율의 분산이 n분의 pq를 못 구해. 근데 이건 추정을 해야 되지. 표본 비율만 가지고 모 비율을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추정 공식이 나와 있다. 첫 번째, 신뢰도 95%로 추정하자. 표본 비율 p햇으로부터. 자, 얘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 얘는 그냥 모 비율은 p햇 빼기 1.96에 루트 원래는 n분의 pq가 표본 비율의 분산이 맞는 거지. 표준 편차가 맞는 거지. 근데 모 비율이 없고 표본 비율만 있으니까 추정에서는 루트 n분의 우리가 방금 구한 p햇, q햇을 대체해서 쓴다고. 표본 비율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 비율을 모른다. 모 비율을 알면 그냥 그거 쓰면 되지. 또 p햇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p햇, q햇으로 추정을 한다고. 모 비율을. 오케이? 99%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 똑같이 99%로 추정을 한다면 형태는 똑같은데 숫자만 바뀐다. pL 빼기 2.58에 루트 n분의 p햇, q햇 보다 p가 크고 나갔고 p햇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p햇, q햇보다 작거나 같아로 신뢰 구간을 정한다. 오케이? 이게 모 비율의 추정이다. 아까 95%,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들이다. 이게 형태가.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95%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구간 간격 차이라고 했지.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p햇, q햇이 첫 번째 95%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9%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또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p햇, q햇이라고 우리가 쓴다. 그래서 마지막 모 비율의 추정은 그냥 외워서 그냥 쓰기만 하자.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나와 있으니까. 자, 필수 10번을 우리에게
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300명을 이미 추출해야 돼요. 오케이. 추출 개수 300명. 그 중에서 225명이 만족이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만족하는 표본 비율이 주어진 거지. 그치? 전체 n분의 만족하는 사람의 숫자가 표본 비율. 여기서 만족하는 표본 비율 p-이 300분의 225로 주어진 거예요, 얘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300분의 225면 약분하면 25로 하면 12. 12분의 25지. 125면 25면 8, 12분의 9여서 4분의 3이다. 오케이. 표본 비율이 4분의 3으로 주어진 거라고. 만족하는 표본 비율이. 자, 이 중에서 모비율, 전체 고등학생의 급식 만족 비율을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시오. 95% 신뢰 구간으로 표본 비율로부터 추정하시오. 해보자. 자, 추정을 해보면 p-hat 4분의 3 빼기 단서에서 1.96일 때가 0.95니까 4분의 3 빼기 1.96에 루트 n 300분의 4분의 3 q-hat 4분의 1 이상 p가 또 p-hat 4분의 3 더하기 1.96에 루트 300분의 4분의 3 4분의 1 이하가 되겠지. 요게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비율의 신뢰 구간이 되는 거다. 네. 자, 모비율의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 구간과 표본의 크기. 마지막 필수 11번. 봅시다. 자, 성인 N명을 추출해서 항생제에 대한 알러르기 반응을 조사하였더니 5분의 1이 반응을 보였다. p-hat 5분의 1이라는 말이지. 추출하는 사람 숫자가 N명인데. 자, 표본 비율이 5분의 1이다. 문제에서. 자, 그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인의 비율을 95% 추정하시오. 해보자. 자, 95%로 추정하면 p-hat 5분의 1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p-hat, q-hat 5분의 1, 5분의 4 이상. 그다시피 P값이 5분의 1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또 5분의 1, 5분의 4가 되겠지. 형태가. 근데 이 추정한 신뢰 구간 모양이 0.1216에서 0.2784래요. 그러면 요 구한 구간이 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치? 값이 같으면 되지. 값이 같으면 5분의 1에 예를 들어서 1.96에 루트 n분의 25분의 4니까 5분의 2로 바꿀게. 그 값이 0.2784이면 된다. 그래서 5분의 2에 1.96에 루트 n분의 1이 0.2 빼자 0.0784고. 결론은 뭐다? 루트 n 값은 마지막은 5분의 2 곱하기 1.96에 0.0784분의 1이다. 이렇게 마지막 계산하는 거다. 신뢰 구간은 이 녀석은 신뢰 구간을 줘버렸으니까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으니까 구간의 끝단이 같아야 되겠지. 글쎄요. 말이다. 그래서 뭐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 그래서 학통이 오늘로 내용은 다 끝났어요. 내용은. 그래서 내일은 간단하게 전체 복습 겸 짧게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전범위로. 한번 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 오케이? 영어의 수부터 통계까지 다 볼 거야. 내일. 한번. 대신에 난이도는 그냥 딱 진짜 중 또는 하. 부담 가지지 말고. 뭐 문자 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오늘 가서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무슨 내용이 있었다. 내용만 한번 다시 보라. 되겠지? 내일 짧게 한 3, 40분? 4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사이? 50분 정도로 테스트 볼 거야. 그거 하고 풀이할 거고, 그거. 전범위로 하면서 다시 내용 쭉 한번 설명할 거고. 짧게. 되겠죠? 복습해서 와라. 얘들아, 복습해서 와라.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은 특히 통계 부분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오늘 한 모평균, 표본평균부터 문제를 다시 볼 건데 연습 문제 위주로 볼게. 연습 문제에서 385번 거고 388 거고 추정에서 405 거고 408 딱 4개만 지금 해보자. 이거 하고 프리까지만 하고 끝낼게. 4개 지금 풀어보자. 385, 88, 405, 408. 책이 다르지. 잠깐만. 딱 뽑아줄게. 책이 다르지. 맞다.
자, 다 구해봤니? 자, 4개. 아마 388번이, 난리턴 사고는 388번이 제일 까다롭고, 나머지는 그냥 공식 그대로 쓰는 건데, 한번 볼게. 자, 385번 볼게. 자, 근무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평균 M 표준편차 5짜리인 적용문법을 따른다. 36명을 이미 추출했대. 그 추출한 사람들의 평균 근로 시간을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이 38, 2, 3일 확률. 자, 표준화시키는 거지. 표본 평균을 표준화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값은 그대로 M이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분산은 36분의 5의 제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표본 평균의 값이 38 이상. 구한 확률이 0.933일 때, 보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X바 빼기 M, 나누기 6분의 5. 분산은, 표준편차, X바의 표준편차는 6분의 5일 거니까, 그대로 표준화시키면, 38 빼기 평균 모른다. 나누기 6분의 5. 했을 때, 이 확률이 0.9332가 돼야 된대. 자, 그럼 표에서 봤을 때, 결국, 5분의 6에 38 빼기 M이, Z가, 이각 2, 3일 확률이 0.933이에요. 그러면, 0.933이가 나오려면, 이 아래쪽 값, 표준적 용포와 이각 2, 3일 확률이 0.933이가 되려면, 이 5분의 6에 38 빼기 M은 얼마가 돼야 되냐? 표에서 보자. 마이너스 1.5죠. 음수다, 당연히. 2, 3일 확률이 0.5보다 커. 0.933이야. 0.933이가 되려면 0.5 더하기 0.433이가 0.933이 아니냐. 그쵸? 그럼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표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5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5분의 6에 38 빼기 M이 마이너스 1.5일 때다. 알겠습니까? 네,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두 번째 보자. 388. 이게 표본 평균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건데, 표본 평균의 정의를 묻는 거다. 자, 모집단이 마이너스 2, 0, 2 각각을 가질 확률이 A, 2A, A다. 그러면 일단 A 먼저 구하자. 전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이산항의 분포에서 A, 2A, A의 합이 1이고 A의 값은 4분의 1이다. 자, 그럼 A가 4분의 1이었을 때 곧 마이너스 2의 확률이 4분의 1, 0의 확률이 2분의 1, 2의 확률이 다시 4분의 1이었을 때. 근데 문제는 3개 추출한 표본 평균이 0일 때지. 자, 표본 평균이 0이란 말은 3개 추출한 표본의 평균값이 0인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3개를 추출한다면 추출한 3개의 표본의 합이 0이 될 때를 찾아내 말이지. 그때가 언제인지 구하고 그에 따른 확률을 구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경우의 문제야, 결국엔. 이자처럼. 그러면 어쨌든 뽑은 3개의 숫자의 합이 0이 될 때는 될까? 빵 있겠지. 올 0. 또 있죠?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0 하나.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0 각각이 나올 수도 있지. 크게 두 가지다. 그러면 올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0이 한 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는 2분의 1의 세제곱. 두 번째가 문제지. 2 한 번, 마이너스 2 한 번, 0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확률인데 이게 몇 번 생긴다? x1, 2, 3가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3팩토리얼이지. 즉, 이 확률만큼이 3팩토리얼만큼 생기지. 독립적인 확률을 생각하자. 정해진 확률이 생기는 횟수만큼 곱해주는 게 독립적인 확률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x바가 2다. 표본 평균이 2가 되려면 나온 세수, 표본의 합은
x1, x2, x3 합은 6이 돼야 되지. 이 모집단에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항의제 한 가지밖에 없지. all 2가 나와야 돼. 전부 다 2. 그치? 나머지는 없다? 2. 그러므로 얘 확률은 이건 뭐 쉽지. 그냥 all 2가 나오면 되니까 4분의 1의 세제곱. 요거 가운데 거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나올 확률 2. 확률 3개의 곱에다가 3팩이 곱해줘야 된다. 뭐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5번 보자. 자,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 49를 추출했대. 표현풍의 x바다 95% 신뢰 구간. 보자.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모 표준편제가 주어졌으니까 그거 쓴 거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이게 95% 신뢰 구간이야. 근데 그 신뢰 구간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신뢰 구간 모양이 a부터 5분의 6a까지라고 줬으니까 아래쪽 구간 값이 a고 위쪽 구간 값이 5분의 6a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 등식에 성립한다고. 이 등식으로부터 x바로 구하시오. 뭐냐? 연립하는 거야, 그냥. 이제. 그치? 두 녀석을 빼주면, 두 녀석의 차이는 5분의 1a인데, 5분의 1a가 뭐가 되겠냐? 2 곱하기 1.96에 7분의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 구하고, a는 19.6 나누기 7 곱하기 5지. 오케이. 19.6을 7로 나누면 2, 7에 14, 7, 8, 5, 16 2.8 곱하기 5니까 5, 8, 40 A는 14다 여기 있으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A가 14니까 X바도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거 계산하는 거야. 자, 마지막 408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보고 있다. 어쨌든 95%로 추정했을 때 B 빼기 A 신뢰, 여기서 95%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A부터 B 사이라고 했을 때 B 빼기 A는 신뢰 구간의 곧 길이지 이게. 그렇죠? 요거의 곧 신뢰 구간의 길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면 평균의 99%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것도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근데 단서에서 절대값 Z가 2 이하의 확률이 0.95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2 곱하기 1.9이 아니고 2를 쓰란 말이에요. 오케이? 또 단서에서 절대값 Z가 3 이하의 확률이 0.95니까 99%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숫자 값을 2.5곱하기 아니고 3으로 쓰라고 쓴 거예요. 잘 봐야 된다, 단서. 오케이? 추정에서는.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이 몇 배 차이 돼? 2배 차이 돼. 오케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 차이다. 저 상수값 1.96이 아니고 2를 쓴다는 거. 단서 때문에 2.58이 아니고 3을 쓴다는 거. 그래서 요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B 빼기 A 값이 B 빼기 C의 2배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하면 4, 4 없어지고 2분의 1이 3 곱하기 루트 n분의 1과 같으므로 루트 n 값이 6이지. 그래서 n 값은 3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가서 그 전체 범위를 한번 훑어보고 가능하면 유제 하나 정도씩은 풀어서 내놓아라. 있죠? 간단하게 전체 복습 한번 할 거니까 내일은